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체액과 전해질 5번째 파트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칼슘의 불균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칼슘의 불균형에 대해서 알기 전에 칼슘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좀 다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체 내 칼슘은 99%는 뼈와 치아에 존재하고 나머지 1%만 조직과 혈액 속에 존재하게 돼요. 정상 수치는 혈청 수치겠죠. 4.5에서 5.5, 칼륨 수치보다 약간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서 세포막의 안정성 유지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칼륨 설명하면서도 이 안정성 유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세포막의 전이차를 유지하고 나트륨 통로의 활동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서 나트륨 세포 내 유입을 억제하게 됩니다. 세포막의 전이차는 지난 칼륨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 조금 설명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청 내의 칼슘의 존재 형태를 살펴보면 이온화된 상태가 40% 정도 되고요. 단백질과 결합된 형태가 50%로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는 인과 시트레이트, 카보네이트와 결합된 형태가 보통 10% 정도 되고요. 여기서는 단백질과 결합된 상태가 많다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칼슘의 기능은 골격근 수축에 관여하고 심근 수축에도 관여하고 신경 흥분 전달을 조절하고 혈액 응고에도 관여하고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해도 혈액 응고가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뼈의 강도와 밀도를 향상시키고 효소의 반응과 활동을 강화하는 역할도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 이 부분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혈장 내 산도에 따른 칼슘 수치의 변화인데요. 혈청 산도가 낮으면 산증이잖아요. 산증 상태일 때는 알부민과 칼슘의 결합력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증일 때는 수소이온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수소이온을 세포 내로 갖다주고 나오는 게 칼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 결합이 떨어져서 혈청 칼슘 이온이 높아지게 되겠죠. 반대로 혈청 산도가 높아지면 알카리증이잖아요. 알부민과 칼슘 결합이 높아져요. 반대 이유로 수소이온을 빼내고 칼슘 이온을 넣게 되겠죠. 세포 내로. 그렇기 때문에 혈청 칼슘 이온 수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혈청의 pH에 따라서 혈청 칼슘 이온 농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 여기서 꼭 기억해 두세요. 부갑상생 호르몬은 또 다른 이름으로 파라트 호르몬으로도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트 호르몬 기억해 두시고요. 이 호르몬의 기능은 뼈에서 혈장으로 칼슘의 이동을 촉진해요. 그리고 칼슘의 장내 흡수를 자극합니다. 신장의 칼슘 재흡수를 증진해요. 이렇게 하면 혈청 칼슘 수치가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이 부갑상생 호르몬의 기능은 혈청 칼슘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칼시토닌은 부갑상생 호르몬과 기량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칼슘을 혈청에서 뼈로 이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혈청 칼슘 수치는 떨어지겠죠. 기량작용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시토닌은 어디서 분비되느냐? 갑상샘에서 분비됩니다. 갑상샘. 그리고 하나 더, 혈청 칼슘치는 인과 기량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칼슘 흡수를 위해서 우유를 주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유에는 인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의 흡수가 잘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골다공증 있는 환자의 경우 우유가 여러분 시험에 우유를 주는 게 오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인이 높아서 그렇다는 거 여기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저칼슘 혈증에 대해서 알아보면 원인은 칼슘이 부족한 식이를 하는 경우, 부적절한 비타민 D를 섭취한 경우, 왜냐하면 비타민 D가 칼슘 섭취를 늘립니다. 두 개는 하나의 짝이라고 생각하면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혹은 비타민 D 수치를 놀리는 방법이 쉽게 이야기하면 광합성 하는 방법. 햇빛을 보게 되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구루병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도 햇빛을 쬐는 게 여러분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인이 칼슘과 기량작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다한 인을 섭취하는 경우도 저칼슘 혈증이 올 수 있고요. 칼슘 배설이 증가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신부전의 인효기 단계에서는 소변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면서 같이 칼슘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칼슘 혈증이 오겠죠. 설사 지방변의 경우에도 저칼슘 혈증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온화된 칼슘이 감소하는 경우는 고단백 혈증일 경우에,
왜냐하면 단백질, 특히나 알부민에 뭐가 잘 붙냐? 칼슘이 잘 붙어요. 그래서 고단백 혈증일 때는 칼슘이 많이 알부민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칼슘 혈증이 초래될 수 있고요. 알카리증 앞전에 설명드렸고, 고인산 혈증일 때도 역시나 기량작용 때문에 저칼슘 혈증을 초래될 수 있어요. 내분비 장애로 부갑상샘의 제거나 기능 상실의 경우 부갑상샘 호르몬이 혈청 칼슘을 높였었잖아요. 이게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당연히 칼슘 수치가 떨어지겠죠. 병태 생리를 살펴보면 혈액 내 칼슘치가 저하되게 되면 칼슘이 나트륨 통로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나트륨이 세포 내로 이동할 수 있어요. 앞전에 알려드린 내용이죠. 칼슘의 기능에서. 이러한 이유로 나트륨 채널의 역치가 감소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쉽게 탈분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트륨과 칼륨 설명할 때 탈분극, 재분극 이런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역치가 감소하게 되면 탈분극이 쉽게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의 흥분이 쉽게 일어난다 알려드렸었죠.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앞으로 이해하시기 편해요. 그래서 신경계나 근육의 흥분성이 증가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근경련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 테타니가 굉장히 잘 나오죠. 이 저칼슘 혈증이 심한 경우에 테타니가 발생하는데 잘 기억해 두세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계 흥분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감각 이상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증상과 징후를 살펴보면 심한 저칼슘 혈증 시 가장 특징적인 징후는 근육 강직이에요. 테타니 앞전에 알려드렸죠. 그리고 사지, 특히 손이나 발끝이 감각 이상이 와요. 무감각하거나 얼얼함 등의 이상이 초래되고요. 호흡기계 증상으로는 후두경련, 호흡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신경계가 흥분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경련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위장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경계 근육계가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위 운동이 증가하고 장음도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부경련도 올 수 있고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심혈관계 증상으로는 심박동수, 심근수축력이 떨어져요. 수축력이죠. 이걸 쉽게 설명하면 칼슘이 많아야 수축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칼슘이 많아져야 수축력이 높아지는데 저칼슘 혈증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근수축력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 저혈압이 초래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전도상의 ST 분절이 증가하고 QT 간격이 증가한다는 것도 간호사 시험엔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간호조무사 시험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이렇게 ST 분절이 기준선보다 조금 올라와 있는 게 확인되시고요. QT 간격도 이렇게 넓어진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외우기 어려우시면 칼슘일 때는 떨어지면 넓어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혈중 칼슘이 떨어지면 QT 넓어지고 ST 올라간다. 이렇게 떨어지면 길어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트루소 징후와 크보스테크 징후 양성 반응이에요.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이 녀석이 트루소 징후이고요. 지금 이 그림이 크보스테크 징후예요. 안면신경이 있는 쪽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경련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혈압계 커플을 감고 압력을 가하면 이렇게 근경련 증상이 나타나는 걸 트루소 징후라고 합니다. 이렇게 손이 꺾이는 근육 강직 현상을 테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칼슘 혈증일 때는 저렇게 손이 꺾이는 것 같은 근육 강직이 나타날 수 있다. 테탄이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트루소 징후랑 크보스테크 징후랑 여러분이 외우시기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이 크보스테크는 CH로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를 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뺨 부분을 누른다 해서 칙. 크보스테크가 그래서 안면신경을 살짝 자극을 주는 게 크보스테크. 트루소는 좀 비슷한 게 토루소랑 비슷하죠. 토루소는 여러분 몸통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완이 몸통이랑 가깝잖아요. 이렇게 해서 트루소, 토루소. 아, 몸통 가까이 뭘 하면 이런 근육 강직 현상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호조무사 시험에도 가끔 나올 수 있고요. 간호사 시험에는 더 잘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치료와 간호를 살펴보면 급성일 경우에는 당연히 칼슘을 빨리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정맥 내에 투여하면 되겠고요. 급성이 아니라면 구강으로 칼슘을 투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고칼륨식이라든지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를 잘 섭취하면 되고요.
앞전에 알려드렸지만 우유는 X예요. 인이 높아서. 기량작용이 있는 인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고요. 혈청인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혈청인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겔, 이 제산제 중에 이 알루미늄 제제가 있어요. 그걸 투여하게 되면 혈청인 수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기량작용이 있는 칼슘 흡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갑상샘 수술 후에 부갑상샘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혹은 갑상샘 수술 후에 그 부위의 국소 부종으로 인해서 부갑상샘이 압박되게 되면 기능이 감소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칼슘혈증을 초래할 수 있어요. 부갑상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뭐가 발생되느냐? 테타니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앞전에 증상에서 설명드렸잖아요. 후두경련 등의 호흡기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관 내 삽관이라든지 기관 절개 세트를 항상 테이블 옆에 준비해 둬야 된다는 것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추가로 심질환 환자에게는 칼슘 제제 투여 시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강심제 효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칼륨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근육 수축의 원리를 살짝 그려드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원래 역치, 스레스홀드가 이 정도면 칼슘을 주입하게 되면 이 스레스홀드를 역치를 올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까지 올라가려면 역치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근육의 수축력도 더 높아진다고 간단하게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심제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질환 환자에게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거죠. 만성적인 저칼슘 혈증 환자에게는 뼈에 침착된 칼슘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절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고칼슘 혈증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원인은 칼슘 흡수 증가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칼슘이나 비타민 D를 섭취 과다하게 되면 칼슘의 흡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고칼슘 혈증이 올 수 있고요. 신부전이나 티아자이드계 이존제를 장기 복용한 경우에는 칼슘의 배설이 감소돼요. 그러면서 고칼슘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종양이나 당뇨 코티코이드 호르몬 사용 등으로 뼈에서 칼슘이 혈청으로 유리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칼슘 혈증이 역시 올 수 있고요. 부갑상샘 기능이 항진된 경우 부갑상샘 호르몬 자체가 혈청 칼슘을 올리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고칼슘 혈증이 오게 되고, 오랜 와병 생활 등의 부동이라든지 대사성 산증에서 칼슘이 혈청 내로 유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칼슘 혈증이 오게 되는 거죠. 병태 생리를 살펴보면 혈청 칼슘치가 올라가게 되면 저칼슘 혈증의 반대로 나트륨 채널의 역치가 상승해요. 그래서 신경과 근육의 활동이 억제되는 거죠. 그래서 심근 활동이 억제되고 위장관 운동성 감소되고 골격근 평활근 약화되고 심부관 반사 감소되거나 혹은 없어질 수 있어요. 신경 근육이 억제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증상이 오는 거죠. 증상과 징후를 살펴보면 먼저 근골격계 증상으로 근긴장도 신경근육 흥분성이 감소돼서 허약, 피로감,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고칼슘이 되려면 뼈에서, 그쵸? 뼈가 이렇게 생겼으면 뼈에서 칼슘을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 뼈에 침착된 칼슘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뼈의 통증이라든지 골다공증이 많이 초래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시험에 좀 나옵니다. 위장관계 증상으로 당연히 위장관도 근육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근육들이 다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변비, 복부팽만, 장응 감소 등이 올 수 있고요. 식욕부진, 오심구토 다 올 수 있습니다. 신경학적 증상으로는 역시나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계 흥분성이, 기억력, 주의 집중력 감소되고 만성시 정신증의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심혈관계 증상으로는 심전도상, ST 분절, QT 간격이 짧아집니다. T파는 넓어지고 저칼슘 혈증과 반대로 심박동수는 상승, 혈압 상승, 강한 말초 맥박,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심장 마비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렸지만 칼슘이 많아지면 근육 내에 수축력이 증가한다고 알려드렸어요. 이게 너무 심해지게 되면 심장 마비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심전도 그림을 보시면 심전도상 ST 분절이 짧아지고 QT 간격 역시 짧아집니다. 유일하게 넓어지는 게 T파예요. T파. 이렇게 T파가
정상적인 T5에 비해서 굉장히 넓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칼슘 혈증의 특징은 SC 분절 짧아지고 QT 간격도 짧아지고, 저칼슘 혈증에서는 ST 분절이 높아지고 QT 간격이 넓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녀석은 넓어지는 게 아니라 다 좁아져요. 뭐만 높아지냐? T만 높아집니다. T. 이렇게 약간 구분해서 암기하시면 조금 그나마 암기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 개 증상으로 다뇨, 탈수, 신결석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고칼슘 혈증일 때는 신장에서 칼슘도 많이 빠져나갈 수 있겠죠. 아무래도 칼슘 수치가 높다 보니까 이 칼슘과 함께 수분이 같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다뇨가 올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탈수가 초래될 수 있고, 칼슘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결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고칼슘 혈증의 치료와 관을 살펴보면 나트륨 배출을 증가시키면 칼슘 배출도 증가합니다. 나트륨과 칼슘은 좀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나트륨이 세뇨관에서 재흡수되게 되면 이 재흡수되면서 물이 굉장히 많이 따라와요. 수분이 따라오면서 칼슘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이 많이 배설되면 칼슘도 같이 많이 배설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식염수 정맥 주입하면서 이뇨제를 투여하게 되면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면서 수분도 끌고 가고 칼슘을 배출할 수 있겠죠. 이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칼슘과 기량작용이 있는 인제제를 구강이나 정맥 투여하게 되면 역시나 칼슘 수치가 떨어질 수 있고요. 칼시토닌 자체가 부갑상샘 호르몬이랑 기량작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혈중 칼슘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심한 고칼슘 혈증의 경우에는 뼈에서 칼슘이 소실돼요. 고칼슘 혈증을 만들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굉장히 많이 밖으로, 특히나 혈관으로 유리시키게 되면 고칼슘 혈증이 올 수 있겠죠. 고칼슘 혈증이 오다 보면 이렇게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칼슘이 소실돼서. 그래서 압력에 의한 병리적 골절이 굉장히 잘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칼슘 혈증일 때는 과일 주스를 섭취하거나 비타민C를 투여해서 소변을 산성화해야 돼요. 소변이 산성화되면 칼슘이 결석을 만드는 걸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결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소변을 산성화하기 위해서 비타민C나 과일 주스를 좀 많이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금기가 아닐 경우에는 3, 4리터의 충분한 수분을 제공하면 역시나 신결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기능, 그리고 혈청 칼륨과 나트륨의 작용과 그게 높았을 때, 낮았을 때에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오늘 배운 내용도 굉장히 쉽게 따라오셨을 거예요.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전 영상도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